의총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총은 문재인 정부와 좌파 방송 노조의 공정 방송 장악 음모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만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또 저는 이것을 외로운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정당한 투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몇 달간에 걸쳐서 또 대선 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이것은 작년 7월에 양국 간에 이미 합의 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사 성주의 사드 배치가 되는 것은 정말 만시지탄의 그 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로운 투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장한 대로 사드 배치가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주장을 계속 해오지 않았으면 이것을 과연 누가 목소리를 내고 목청을 돋아서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이번에 사드 조기 배치 완료는 우리 당이 주장해온 그 대북 정책의 안보 정책의 제1호였습니다. 제1호는 이제 우리가 달성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당으로서는 또 다른 포대가 하나는 적어도 더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문제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당이 또 대북 정책에 중요한 조건으로 걸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 문제,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이제 핵 위협으로 핵 무장으로 가고 있는 이 진입 단계에 우리만이 비핵화의 문제에 대해서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당의 대표단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 이것을 미국 관계에다가 또 미국 조야의 그 설명도 하고 또 설득도 하기 위해서 아마 방문단이 구성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어저께 또 주요 전문가들로부터 우리가 말씀도 들었고 우리도 이제 이론적 또 정신적 무장이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원자력 또 추진 잠수함 문제라든지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 배치 문제라든지 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대 부적격자라고 얘기를 했던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 말씀 하나는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언급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위 자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송영무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만약에 송영무 장관께서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다 자꾸 부인을 해 나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전술핵 배치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송영무 장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초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MBC, KBS의 전직 현직 우리 국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 언론 장악의 현황이 어떤지, 또 과거에는 김대중 정권에서는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또 제가 알기로는 기자실 폐쇄를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제 공영방송 체포 카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좌파 정권의
언론 장악 DNA는 확실히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전문 언론인 또 현재 또는 전직에 있는 우리 언론인 전문가 또 국장님 두 분이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언론 장악 음모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이 실제로 지금 발톱을 드러낸 데 대해서 우리한테 좋은 말씀 좀 있으시고, 우리 현황을 파악하는 의원님들의 그 질의응답이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또 힘드시더라도 오늘 오전에 이 세미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오후 2시에 있을 방송저지투쟁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팩트 전쟁 토론회, 거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오후 3시에는 여러 가지 전략적 차원에서 비상의총을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에 우리의 외롭지만 정당한 투쟁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한미일 공조가 붕괴될 것이다. 대북에 관한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걸 내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전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맹인 코끼리 만지기식의 대북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98년도에 DJ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북풍 사건이 있었습니다. 권영애 안기부장을 직무유기로 구속 기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 유지가 되기 어려우니까 97년 12월 초에 CIA가 감청한 평양으로 북한 북경 대사관에서 평양으로 보는 암호 전문을 해독한 것을 CIA가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항소심 법정에 제출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이후로 CIA가 전자정보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암호체계가 노출이 되면 바로 새로운 암호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암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새로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의 전자정보를 줘 본들 바로 북으로 넘어가니까 아예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게 다시 한국에 제공된 것은 2008년 10월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 미국까지 방문해서 사정사정해서 전자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이 탄생하면 이런 전자정보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방사포 운운한 게 그게 저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좌파 정권이 탄생을 하면 한미일 상호 대북 공조 체제가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가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내에서도 코웃음 쳤습니다. 민주당에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대선 때 저만 유일하게 나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화됐습니다. 국민 여론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게 지금 60% 이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예측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때쯤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척간두에 썼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5천만이 핵인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이라도 뭉쳐야 한다. 이 정부가 출범 초기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전부 핵인질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라도 뭉쳐야 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토요일 날 우리 국민 보고대회를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방금 우리 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좌파 정부들이 성주까지 가서 생쇼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가발 쓰고 생쇼를 하고 그렇게 해도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술핵 문제도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미 외교단을 응원 외교단을 꾸려서 보내겠다는 것은 미국이 과연 핵 우산 한국을 핵 우산 아래 두는 그 정책이 사실인지 여부,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이 기회에 떠보자는 겁니다. 150기 이상이 미 본토에 지금 전술핵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이미 160기 이상 전술핵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식의 전술핵 핵 단추를 공유하는 그런 의지가 미국에 있는지 한번 방미 외교단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북핵에 대응해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방미 외교단이 미국 조야에 가서 과연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핵 우산 아래 일본을 두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한국도 핵 우산에 확실하게 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만약 그런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북핵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단들이 아마 다음 주쯤가 예정은 다음 주쯤 북핵 전문가를 모시고 미국 조야에 가서 해구산 의지가 과연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러 1차로 떠납니다. 1차로 떠나고 조율이 되면 제가 미국도 가보고 중국도 갈 예정입니다. 중국 대사측하고는 이야기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못하는 국제 북핵 관련 외교를 이제는 우리라도 나서야 할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말 때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이런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단일대우로 행동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여는 국무위원석 다 오셨네.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어떻게 보면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라도 뭉쳐서 막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하나가 돼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